안녕하십니까. 사이클 프로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어떤 얘기냐. 얼마 전 2월 달에 창녕에서 MCT가 있었고, 강진에서도 MCT가 있었죠. 특히 이제 창녕 MC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창녕 마스터즈 사이클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2일차에 동호인과 선수, 즉 실업팀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걸 올해 최초로 연맹에서 개최한 경기인데, 그 대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잘하는 일이다. 정말 사이클 협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이클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흥행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말이 맞다, 여러분들이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스포츠의 니즈는, 자, 모든 분들이 원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궁금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고객의 니즈죠. 그 니즈를 원함으로써, 스포츠는 흥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정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의 경기를 한다 그래도, 우리들은 내가 아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어쩌다 무슨 축구 그런 거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자분들이 막 연예인들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하는 거. 그 시청률과 인기가 웬만한 실업팀 K리그 저리 가라로 보지 않습니까? 저도 K리그 축구는 안 봐도 어쩌다 FC라든지 여자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서 막 박수치고 잘했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클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너무 참담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 남을 뿐이에요. 그만큼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무언가 발전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발전을 하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창녕 MCT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부에서 5, 6등, 7등이 동호인에서 나왔다고 해요. 동호인 여자 사이클러가, 그러니까 MCT에 출전하는 동호인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의 그런 여성부 선수들이 10위권 안에 많은 분들이 랭커가 되면서 대한사이클 연맹의 동호인 분들이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그걸 알아본 결과 어떻게 그렇게 직업 선수들이 있었는데 순위가 그렇게 됐냐? 너무 피를 빤 거 아니냐? 그런데 얼마 전에 미소님의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거의 많이 오히려 더 끌고 레이스를 과감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솔직히 많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고, 즐기는 자들의 그런 열정이 정말 구속받고 정말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 못지않다라는 그런 효율성에서 못지않다는 거를 한번 느끼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그 최상위 선수들이 몇 명이 국가대표 훈련이라든지 어디 다른 대회를 참여했다고 해요. 하지만 약간 이진급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이 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선수들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호인분들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동호인분들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을 때 저는 동호인분들하고 벌써 좀 앞서갔죠. 7, 8년 전인가? 그 동호인분들하고 진짜 시합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이게 말이 되냐, 동호인들 실력 이게 말이 되냐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도 선수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선수 자존심 가오 떨어지지 않냐 하는데, 가오가 어디 있습니까? 실력이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채찍질, 맨날 당근만 먹으면 말을 듣습니까? 채찍을 맞아야 말을 듣는 거지? 바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빌미로, 물론, 1, 2, 3위는 선수 측에서 나오지만, 이게 거의 같이 갔다는 게 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 외국에도 동호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동호인 대회도 상당히 많고요. 거의 매주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단계가 거의 10단계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동호인 최상의 단계는 거의 또르도 프랑스 대회에 참가해도 완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실력자들, 심지어 그런 선수들이 스카웃돼서 유명한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호인분들 중에서도 엄청 잘 탄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한 거지, 지금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이클이라는 건 어느 정도 천재적인 재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 면에서도 동호인분들의 장비가 선수들의 장비와 비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잖아요. 물론 선수들은 스폰해주는 걸 쓰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타는 장경구 선수도 첼로에서 협찬해주는 첼로 엘리엇을 타고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사이클의 문제가 뭐냐면, 제일 잘 타는 선수는 항상 잘 타요. 여러분들도 벌써 10년 전부터 장경구 선수 하면 항상 모든 대회에 큰 부상이 없으면 1등을 하는 선수. 하지만 아시아 시합만 나가도 어느 정도 빛을 못 보는 그런 선수가 돼버렸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이클 자체가 엄청난 하향기를 조금씩 겪으면서 지금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15년 전부터 외국 코치를 영입해서 점차적인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은 거의 아시아 최강으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유럽 선수들과도 결승전을 뛸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10년 전에 그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했던 10년, 20년 전에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땄던 그런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체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승을 하고 있죠.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에이스들은 나이가 먹어도 계속 에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이상을 치고 올라온 선수가 지금 많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훈련 여건이라든지 훈련 장비 그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거의 외국 프로팀에 견주어 봤을 때 생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시합장에 가봐도 큰 트럭 오고 로라 시설이라든지 마사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때 한 10년 당시에 도로 챔피언으로 활동했던 그런 후배들을 보면은 100km를 개인 독주로 45km 평속을 내고 200km를 타도 40km 이상의 평속을 냈던 그런 선수들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경구 선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선수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독보적으로 우승을 하고, 대적할 선수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같은 팀 선수도 제대로 장경구 선수가 힘을 쓰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말 오르막에서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외국에 상당히 유명했던 선수가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운동만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상이라든지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나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고 뭐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업을 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뭐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요. 운동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데, 특히 로드 사이클, 단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로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때 이 마일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매일 오전 오후로 뭐 100km, 200km씩 탔던 선수들이 바로 실업팀으로 오고 뭐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도 바로 사용을 해도 에이스로 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두각을 내서 바로 실업팀에서 에이스로 활동을 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등학교 때 날고 기고 잘 타도 실업팀에 오면은 이진급 정도밖에 못하고 그 팀에는 제일 센 연봉을 받고 있는 에이스 선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없고, 실업팀에서도 엄청난 연봉을 줘가면서 그런 선수들을 1, 2년 키우고 만들어서 팀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굉장히 만들어진 선수를 높은 연봉을 가지고 팀을 운영한다는 거죠. 개가 짖고 난리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그렇다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냥 뭐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이 학교 수업까지 병행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잠자기 바빠요. 학교에서 솔직히. 그 어떻게 학교 수업 뭐 수학, 과학 뭐 공부 다 하고 어떻게 그 엄청나게 힘든 그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참 그게 운동선수들의 삶이 이거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에 특출나다면 좀 운동 쪽으로 확실히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장경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노메달로 우리나라가 도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시안 게임의 그 도로 선수들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도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그 금메달을 이번에 땄던 선수가 그 뚜르드 프랑스에서 구간 우승을 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났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뭐 어떻게 인정을 안 하고 탈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오토바이나 다름없는 그런 선수를 말이죠. 이 사이클 지금 팀 보세요. 뭐 다 공기업들, 뭐 지적공사, 뭐 수자원공사, 금산군청, 뭐 대구 뭐 시청, 뭐 LSR, 뭐 지적공사,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시청팀 뭐 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연봉이 가장 많은 선수 해봐야 지금 장경구 선수가 2억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을.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완전 탑입니다. 도로. 무조건 시합을 나가면 금메달을 따는 선수예요. 근데 장경구 선수 외에 그 연봉도 밑에 선수들을 다 끌어올려서 주는 거지, 그 예산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사이클 팀이 삼성, LG, 현대, 한화, 뭐
KCM 뭐 그런 회사들이 사이클팀을 가지고 있다면 연봉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외국 선수들까지 기아해서 한국에서 사이클을 탄 선수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연봉이 10억, 15억. 심지어 제일 잘 나가는, 잘 타는 선수는 20억. 그럼 저도 도로 사이클 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로 몸에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도로 사이클 선수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청년들이 많겠죠. 젊은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에서 선수들 육성합니다. 심지어 여성 사이클은 삼양사라는 곳이 제일 잘 탄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삼양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삼양 그 라면은 아셔도 삼양사 가장 잘 타는 여자 선수들이 있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 기업들이 확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사이클의 발전이 좀 힘들다는 거죠. 아니면 외국 유명한 팀처럼 그 UA라는 팀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타잖아요. 포카차라는 선수가 있는 회사. 그거는 거의 세계에서 돈이 막 석유 부자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런 국가에서 관리하는 팀입니다. 그럼 돈이 엄청나겠죠. 뭐 거의 뭐 도로를 빌려서라도 훈련시키겠죠. 우리가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로 내년, 내후년을 보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기업은 이게 안 되면 투자 안 해요. 꼭 성과를 못 내더라도 엄청난 광고 효과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사이클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뭐 시합에서 좀 같이 따라가서 뭐 순위를 같이 했다. 심지어 남자분들도 뭐 75명이 참가했는데 14, 15, 16위 정도의 동호인분들이 실업된 선수들과 거의 같이 시합을 뛰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호인분들이 이제 우리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동호인분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짧은 도로 시합 하나의 그 코스의 하나에서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외국도 이런 시합이 많듯이 우리나라도 많아질 건데, 자, 벌써 이런 대회가 일어나니까 동호인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그냥 원래 이 시합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몇십만 명이나 동호인분들과 이 실업팀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걸 보고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과 성과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정말 남자 선수 중에서도 좀 더 테크닉이라든지 기량이 좀 더 좋아서 이런 선수들과 좀 더 피 터지는 대결을 하는 거를 또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항상 같이 동호인분들도 응원하고 선수들도 응원해서 이 대회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발전하면서 정말 진짜 잘 타는데 이분이 뭐 평생 직장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선수로도 억대 연봉을 받고 스카웃을 받아서 선수 생활을 또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지, 이게 뭐 누군 까고 누군 잘 타고 이런 거를 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진 앞으로 진행될 이런 대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도로 선수들, 아니면 지금 현직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저희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 대회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 TV의 크리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